3, 40대 직장인 여러분, 아직도 이거 안 하고 계신가요? 3, 40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10년 전후 되었는데 예전에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살고 계신가요? 물론 개인적인 변화는 있겠죠. 회사에서도 나의 지위는 올라갔을 테고 개인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는 등 그런 변화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마 10년 전후로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 내가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나라에서 정해놓은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 나이는 52세 정도라고 했었어요. 50세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할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만약 30살이라고 한다면 20년 정도가 남았겠죠. 그리고 40 정도라고 하면 이제 10년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 시작한 지 5년 정도 안 됐을 때 사원이거나 대리 초반에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었어요. 그때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적당히 일정 부분만 저축하면 됐지 뭐 더 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재밌어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라든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도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40대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시절이 얼마나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지. 그래서 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수성가해서 극복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지만 앞으로 저는 그 확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매달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면서 정말 단순히 벌어들이고 소비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비율만 저축을 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회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회사 다니니까, 이 정도 일은 하니까, 이 정도 소득은 얻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은 정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직 현재 평균 수명은 100세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100세 시대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퇴직 시기는 50세. 그러면 30대이신 분들은 20년, 40대인 분들은 10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나는 회사 생활밖에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회사만 다닐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지금 그려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 최소 부부의 생활비가 21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216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곱하기 50년을 한번 해볼게요. 12억 9,600만 원입니다. 약 13억이죠. 그리고 이건 최소 생활비예요. 아마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건 지금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소비 수준은 결코 아닐 거고 최소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비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내 수중에 13억이라는 현금이 생길까요? 만약 지금 40세라고 가정을 하면 10년 정도가 남았고 10년 동안 13억을 모아야 한다면 1년에 1.3억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세라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1년에 6,500만 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인플레이션은 고려되지 않은 숫자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저축액은 더 커져야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돈을 더 모아야 해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11월 2일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연준에서는 11월에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로 결정했었죠. 0.75%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는 지금 4%까지 인상된 상태입니다.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경기 침체, 경기 후퇴는 두렵지 않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야기한 최고 금리 수준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듣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서 향후 증시 또한 박스권에서 저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대의 인플레이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3년까지도 힘들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동안 뭘 해야 할까요? 현금을 모아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곤 하는데요. 이 기회는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현금이겠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었던 2020년 2월, 3월 이때 주가 지수는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침체기는 아니었고 이제 그 진짜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주가 지수나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더 심하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폭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가 저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집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에서 떠나지 말고 시장 흐름을 주시하면서 계속 현금을 모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0년, 20년의 시간이 있어요. 나스닥 지수만 살펴봐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에 나스닥 지수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2012년 11월 1일 기준으로 3032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1524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도 얼마나 성장을 했나요? 나스닥 지수는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침체기도 있었어요. 길게 봐서는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중간중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량주 위주로 오래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를 믿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초만 해도 15,000선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00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0% 넘게 빠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 지금은 현금 모으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란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기회가 온다는데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으로도 처음부터 10억이 넘는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를 매매하기 쉽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지역 그리고 향후 전망성이 밝은 지역 위주로 해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어쨌든 가장 필요한 건 현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길 바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앱테크 해서 현금을 모아라 그리고 부수입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현재 30만원, 100만원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향후 10년 후에 내가 투자로 불려나갔을 때는 그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벌 수 있는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50년간 사용할 최소 생활비 13억이라는 숫자만 놓고 굉장히 막막할 텐데 막상 투자라는 걸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곧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이 배에 탑승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사면 되지 뭐 지금부터 그럴 거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타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현금을 확보해서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현금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수입을 만들어 두자.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 아니면 어떤 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틈틈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주식을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알고 보니 왜 더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애정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 주식해라, 주식해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점점 조금씩 더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누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드려볼게요. 주변에 생각보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어떻게 주식을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인지, 그리고 심지어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부터 해야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차근차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